과거 가덕신공항 특별법 추진 과정. 아유, 진짜 오래 걸렸지. 그런데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처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TK 신공항 특별법 조항에 중추공항 위계 설정, 또 군공항 이전 등 문제가 있다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TK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요즘 우리 지역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그 TK 신공항 특별법이 83명의 의원이 대규모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 대표 의원이 지금 연일 TV나 뉴스에 나오는 그 주호영 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되어 있고요. 그 작년 8월달에 발의가 된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이 우리 가덕 신공항보다 더 공항의 위상을 더 높게 한다든지 활주로 길이라든지 사업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우리 가덕 신공항보다 더 상향되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 가덕 신공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TK 신공항 특별법에 TK 신공항 위상을 중추공항으로 한다. 요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추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이 유일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TK 신공항 특별법에는 아예 1조 목적에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여객 중심의 신공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가덕 신공항은 저희들이 중추공항의 한 단계 미친 관문공항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국토부 분류에는 그냥 권역별 대표공항인 거점공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문공항은 중추공항과 거점공항의 중간 단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내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그 TK 신공항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중추공항 하겠다는 것은 국토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상에 TK 신공항 거점공항으로 분명하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 계획과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건 충돌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TK 신공항 추진에 신공항의 군공항 이전 사업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환한다.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원래 이제 군공항 이전하고 민간을 같이 한다고 해서 TK 이제 통합 신공항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흔히 말하는 기부대 양려 이렇게 해서 기존의 군공항 부지를 팔아서 그 비용으로 새롭게 공항을 짓는다. 이 말이 기부대 양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럴 경우 기존 부지를 팔아서 새로운 부지에 짓는데 기존 부지를 판 비용이 부족하면 거기를 국방부 특별회계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기부대 양료로 하기로 했던 방침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렇게 TK 신공항에 국가 재정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PK 신공항에 들어갈 재정이 이렇게 양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가덕 신공항에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심각한 큰 문제 두 개를 짚어주셨는데, 근데 가덕 신공항 때하고 생각을 해보면 유례 없는 이 속도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가덕 신공항 수십 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이 추진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치적 병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명분을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유세 때 당시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죠. 유세 지원 현장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해주겠다는 식으로 응답한 그래서 공약이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분의 리더십이 아주 저솔직이지 않습니까? 추진하고 있고 그걸 받아서 8월 달에 주호영 국임 원내대표가 대표로 공동 발의를 지금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TK 출신들의 정치적 경력 무게 이런 것들이 당과 정부의 청와대 이런 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방위적으로 돌진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광주 전남 호남의 그 광주 군공항 이전도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도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남이 공조하면서 이 TK 신공항 특별법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동시적으로 처리하자는 이런 지금 암묵적인 이제 공개적이죠. 이제 모임도 공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문제가 좀 심각하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치적 성향을 보면 배치되는 지역이긴 한데, 근데 네네. 이런 뭐 이권에 관해서는 정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근데 이렇게 TK 신공항도 중추공항, 뭐 그리고 광주 새롭게 이제 이전하는 공항도 또 뭐 중추공항 하지 말란 법도 없고. 네네. 아, 이렇게 뭐 광주 군공항은 뭐 중추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 뭐 이전하는 것 훨씬 더 예. 속도전을 내겠죠. 그렇죠. 여기도 이제 특별법을 해서 같이 뭐, 국비도 투여하고 네, 이래가지고 국비 투여하고. 이게 이제 또 영호남 균형발전 이런 명분도 삼고 한쪽은 국힘 대구 이제 경북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고 네네. 또 하나는 그 민주당 호남 의원들이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예, 여야 간에도 이제 협치도 되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가는 네. 아, 거죠. 협치가 되는군요. 네네. 야, 이러면은 TK 신공항, 가덕 신공항과 정말 경쟁 관계, 그러니까 자꾸 경쟁 관계 이렇게 얘기하면 네. 우리가 뭐 우리가 지키려고 막 이권을 지키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볼성사 나온 걸로 몰아가는데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네. 가덕 신공항은 군공항이 아니고 민간공항이고 또 네. 물류공항이고 또 네, 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경주해 왔잖아요. 그러면 네네. 국비도 늦게 투입되고 위상도 떨어지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야 이러다가 정말 경쟁 관계 아니 오히려 더 못한 공항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TK 신공항 특별법 상에 보면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거기 특별법 3조 3항에는 중장거리 운항과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덕 신공항이 3.5km로 예정돼 있거든요. 예예. 그런데 이것도 대형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서는 3.8km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 TK 신공항 특별법에는 아예 3.8km로 딱 명시를 네, 해놨어요. 박아놨죠. 예예. 네.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가면 이제 가덕 신공항보다 더 활주로의 길이도 커지고 또 위상과 역할이 더 커지는 식이 되니까 사실은 이게 물류와 여객이 동시에 되기 위해서는 항만을 끼고 있는 것이 공항이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것은 뭐 세계적으로도 뭐 추세이고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내륙공항에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특정 지역과의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라든지 국토의 이용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네네. 네, 이건 PK, TK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네. 이제 합리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게 부산 정치권이 아닐까 싶은데 네네. 근데 절반 정도의 의원들만 이제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반대하겠다, 뭐 이런 문제 반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공식적으로 부산 지역 언론사에서 이제 그 지역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네. 보냈는데 네네. 이 한 11명은 문제가 있다 했는데 나머지는 또 모호하거나 네. 입장을 안 밝힌 입장도 예.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국회 그 본회의 상정될 경우에 찬반 여부를 물었는데 6명은 반대 투표, 네. 뭐 또 찬성 영향이 없다고 확실히 했는데 3명은 그냥 본회의 해부가 어렵다, 또 3명은 불투명, 또 뭐 1명은 기권, 1명은 답변 거부 뭐 이렇게 나왔어요. 예예. 그래서 지금 현재 TK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는 그 TK를 중심으로 한 국힘 내부의 그런 움직임보다는 이 다수 국힘 의원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산의 의원들은 대단히 조용하다. 들어서 적극적으로 공론을 하고 뭐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공개 천명한 의원은 지금 최인호 의원과 김도읍 의원 정도밖에 없거든요. 물론 뭐 민주당 의원 나머지 2명도 막 반대를 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뒤늦게 사실 오늘이죠. 30일 날 지금 국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오찬 간담회를 지금 한다는 것이거든요. 뭐 때는 좀 가문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이 몸으로 결사지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예. 이 가덕 신공항을 어떻게 수십 년 동안의 지역민들과 또 노력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럴 때 사실 국회의원들은 뭐 전체 국정을 바라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당장 뭐 답변을 좀 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시의회가 움직이지 않는 건 조금 이례적이에요. 굉장히 부산시의회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우리가 사실은 제가 지방분권을 하고 뭐 교육발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우리 정치가 중앙정치에 의해서 지역정치도 종속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중앙정치권인 국회의원들이 별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먼저 이 부분에 목소리를 내고 더군다나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또 아주 그 힘 있는 지금 현재
여당의 원내대표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2024년 내년에 바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또 지금 당 대표를 선출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잖아요. 예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은 지금 당청 지도부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시의회도 지금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못 내는데 예. 어쨌든 오늘 우리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고 오찬 대책 모임 이후로 네네. 부산 시의회도 지금 개회에 들어갔으니까 네네네. 적극적으로 결의문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알겠습니다. 해야 되려고 봅니다. 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박세율 상임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